작년 기자회견을 3월달에 기자회견 했었는데 기자회견에 제가 참석을 한 이후로 집사람한테 통보를 받은 게 이혼이다. (95년) 대학 졸업반 시절에 우연히 친구 권유로 일반 교회로 알고 간 게 JMS라는 교회였고, 정명석이가 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워낙 무식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여기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정명석한테 성추행당한 여대생의 10몇 년 전에 폭로수기를 보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보니까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99년에 이제 탈퇴 여신도 황모 양이 서울에서 납치가 돼서 금산으로 끌려갔는데 경찰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된 황 양이 경찰에서 이제 진술하기를, 나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나와 같은 여자가 1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언론에서 보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언론이 더 많이 보도를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서 학생들과 함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JMS를 반대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시작된 게 엑소더스라는 모임입니다. 2000년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에 저희 엑소더스 회원들 몇 명이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사무실을. 그래서 상담료 5만 원을 내고 저희 회원들이 그 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못된 사이비 교주가 있는데 이놈이 이제 메시아라고 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있다. 그 변호사님이 안모 씨는 어떻게 지내요? 배모 씨는 어떻게 지내요? 라고 하면서 JMS 간부들 이름을 줄줄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놀라서, 변호사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대학 시절에 거기 다녔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명석 면담할 때 정명석이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손을 뿌리치고 탈퇴를 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같이 같은 방에 있던 내 법대 동기는 지금 현재 부장판사를 하고 있다.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쩌면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부장판사님마저도 정명석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CBS 라디오 프로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만드신 조성현 PD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딸하고 어머니를 동시에 한 장소에서 성추행하는 증언이 나왔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십 년 하는 인간이라면은 그런 거를 과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사태가 아니었다면 그런 성범죄자가 세상에 있겠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근데 이게 40년 전부터 벌어져 왔던 일이니 이런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야 되지 않나. 안 힘들다면 이상하죠. 한때는 뭐 경호원처럼 미행이 따라붙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럼요. 고속도로 운행 중에 자동차 바퀴에서 이제 연기가 나서 카센터를 갔더니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브레이크 패드에다 누군가 오일을 뿌려놨다. 그래서 그 오일이 탄 거다. 그래서 연기가 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뿌려놓지 않고서야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 오일이 왜 뿌려져 있겠습니까? 98년 2월에 경호원이 저희 학교 카이스트를 찾아와서 폭행한 게 한 번, 2003년 8월 정명석을 잡고 나서 저희 사무실을 또 쳐들어와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3년 10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또 테러를 당했었고, 직접적인 폭행은 그렇게 3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홍콩 피해자하고 호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했는데, 정명석이가 주제넘게 그 피해 여성 2명과 저를 상대로 무고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성들을 허위로 고소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피해 여성들과 함께 그 무고 고소가 무고라고 다시 고소를 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명석이 저희를 고소한 무고 고소는 각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명석을 무고로 고소한 거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를 했고, 조만간 정명석이가 다시 무고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 집단이 공통적인 것 같은데,
어떤 포교 대상을 정했을 때는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살갑게 대하고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러면은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혹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 교리라든가 교회 분위기에 뭔가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날 잘 대해주고 가까운 사람들이라면은 계속 믿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 거죠. 헌금도 규모를 무시하지 못할 거고요. 호텔이라든가 호텔을 경영하고 유명한 브랜드 화장품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부부가 모두 JMS 신도고, JMS 신도의 노동력이 그 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JMS 신도들은 그 화장품 업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기업이라고 불러요. 즉 JMS 기업이라고 JMS 신도들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화장품 업체에서도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 자기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정명석을 직접 고소했던 사람들,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일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두려워해서 활동을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고려하면은 제가 직접 만나고 겪었던 사람들이 근 10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그 안에서 저에 대한 비방 세뇌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명석이 싫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탈퇴를 해서도 저를 만나는 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꼭 일반 사람들도 그 JMS 안에서 교육받은 게 완전히 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를 접촉하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고 고소하고 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몇몇 분은 차단해서 미안하다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워낙 흉악한 인간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깨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 재판만 해도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 4명 정도가 추가로 4~5명이 추가로 고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 중에 고소를 한다면은 1심 재판이 겨우 금년 12월에나 끝날 거고, 그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하면은 그 사건만 해도 이제 내년까지는 재판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이번 달에 고소할 4~5명을 제외하고도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피해자들이 나서서 고소하면은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얼마나 재판이 길어질지, 얼마나 많은 공범의 처벌받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언제.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하고 또 JMS 측 간부들 소환해서 수사하는 거를 아름아름 들어보면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다른 곳에 근무하시던 검사님도 대전지검으로 파견이 가서 인력을 충원을 해서 수사를 할 정도로, 또 경찰도 많은 인력을 공을 들여서 수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이번에도 홍콩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그 재판에서 홍콩 피해 여성은 원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저와 조성현 PD, 이 세 분이 법정 방청석이라도 있게 해달라는 게 그 피해자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공식적인 문서로 재판장님께도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JMS 변호인들이 불공평하다, 안 된다,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재판장님이 그 홍콩 피해자의 아버지만 동석을 허락하셨고, 문제는 그 성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십니다. 20년 전 저희 아버지 테러 사건 때부터 테러범들을 변호하면서 아주 목청껏 무죄를 외치는 여자 변호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자 변호사는 그 후에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도 맡아서 끝까지 무죄 주장하고, 피해자들이 오열하다가 실신하면 쇼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해대고. 변호사가요? 여자 변호사가. 이번에도 그 여자 변호사가 또 했다는 신문 내용 중에 하나가 김도영이 고소하라고 시킨 거 아니냐. 김도영이 20억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너 혹시 돈 받기로 뭐 약속한 거 아니냐. 전 그 여자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누구한테 20억을 요구했다는 건지, 응? 비공개 재판이라고 되는 대로 짓거려도 되는 건지,
피해자들 변호사는 그 재판 끝나고 바로 1층에 와서 카메라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 변호사도 카메라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김도영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 돈 20억을 요구했는지 좀 밝히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지는 그 비공개 재판에서만 되자는 소리를 짓거려대는지. 유튜브 채널에서 아예 대놓고 그러더만요. 그 여자 변호사가 자기는 쓰레기 같은 사람은 변호 안 한다. 유튜브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했던데, 그럼 그 여자 변호사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성범죄자로 지목받고 있는 정명석은 쓰레기가 아닙니까? 그따위 말이나 하지나 말던가. 성폭행 피해자한테 쇼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판단하는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를 쓰레기라 그러는 건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 변호인석에 앉는 변호사는 4명, 그리고 명단이 올라간 변호사는 6명입니다. 2명의 변호사는 JMS 신도인 변호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변호인석에 앉지는 않아요. 그럼 뭐 하는 변호사겠습니까? 변호인 접견은 횟수 제한이었고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 역할이 정명석 면회 가는 역할이에요. 변호인석에 앉지 않는다는 얘기는 변호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뭘 하겠습니까? 변호인 접견 가서. 이번에도 언론이 나왔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접견 횟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변호인 접견이. 정명석이가 지금. 거기서 뭐 하겠어요? 변호인 접견에서. 그러니까 그 집단이 20년 전부터 했던 주장이 그거예요. 김도영이 돈을 목적으로 여자들을 매수를 해서 정청죄를 모함해서 고소를 한 거다. 그리고 돈을 요구했다. 제가 돈을 요구했으면 공갈죄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JMS 쪽에서 합의 봐달라고 돈 주겠다라고 계속 찾아오는 걸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JMS 장로인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그 깡패놈이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자들 집을 찾아가고 외삼촌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가서 돈 가방을 보여주면서 합의 보게 해달라. 합의를 보면은 당신한테도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그 가족들과 저를 계속 찾아가서 그 JMS 장로는 결국에 보복범죄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에 분명히 써 있어요. 싫다는 사람 계속 찾아가서 돈 줄 테니까 합의 보자 라고 요구한 그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야 되는지. 작년 기자회견을 3월 달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기자회견에 제가 참석을 한 이후로 집사람한테 통보를 받은 게 이혼이다. 집사람이 이제 제가 잊혀진 계절 책을 내는 것까지는 당신이 직접 과거에 겪었던 일을 회고록으로 내는 거니까 그거는 양보하겠다. 또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양보하겠다. 왜냐하면 그건 드러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에 등장하는 거는 맨 앞에 서서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나서지 마라. 그래서 그러마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회의를 하는데 그 호주 피해자하고 홍콩 피해자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너나 할 것 없이 동시에 울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냥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그걸 보고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대노하셔서 너는 가정과 JMS를 바꿨다. 그래서 이혼 통보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를 집에 못 들어가고 학교 근처 여관을 전전했죠. 시간 지나니까 별거로 처벌이 낮춰졌고 또 시간 지나니까 또 결국에는 받아줬죠. 집사람이. 정명석만 옳다. 그게 어떤 의미로는 광신이겠지만 또다시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 확신에 의한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결국엔 공범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JMS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정에서도 하는 소리가 네가 원하지 않았냐 이딴 소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 교단을 신뢰하고 계속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교단과 결국엔 같은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